어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냈었죠. 저희가 그 목소리를 일단 들어보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그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 출신으로서 형사재판에는 익숙했겠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 재판장은 아마 생소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꽤나 차분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차림새도 이제 감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왔었고요. 머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손질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 저렇게 깔끔하게 메고 1시간 43분 동안의 어떤 변론 기일에 준비하면서 착석했던 그런 모습들 보면 표정도 굉장히 뭐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그리고 말도 차분하게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전략도 좀 많이 짰고 준비도 좀 많이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모습은? 일단 윤 대통령은 애초부터 헌법재판에 좀 집중해서 하고 내란죄 관련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하는 모양새 투트랙 전략으로 임하신 건데 왜냐하면 헌재에서의 이 파면 관련한 심판 절차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직위 박탈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인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변론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이 이제 실현이 됐어요. 어제도 여러 말씀과 이 자세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발동은 대통령으로서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그것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피력을 했다. 네. 그것은 본인의 행위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국민들께 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철저하게 돼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관저에도 계셨고 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헌재 심판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떤 자세로 임하겠다. 이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었던 어제 장면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1시간 45분간의 재판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총 4번 동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도 격앙된 어조로 적극적으로 반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이 점을 좀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어제 저 헌재 심판 자리에서는 영상도 틀었습니다.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뒤 모습을 담은 영상도 직접 틀어서 보여줬는데 이 영상이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계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나 자신이다. 그래서 계엄 해제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국회 측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국회 측이 억측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비상계엄, 지금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이제 보면서 두 가지를 봤는데요.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군은 보냈는데 군이 들어갔다가 앞에서 저항하니까 물러났다. 이게 물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을 보내고 경찰을 투입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상황이고 맞느냐, 그걸 국회에 보내는 게 맞느냐, 그 행위에 대한 것을 변명을 해야 되거나 해명을 해야 되는데 갔는데 물러난 거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논리는 전혀 맞지 않고 일단 간 거 자체가 중요하다. 원래 그런 그걸로 거죠? 헌재에서는 판단하는 것이죠. 왜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냈느냐, 왜 투입을 시켰느냐, 물러난 거는 그건 결과의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갑이 국회 언론이다, 초갑이다라는 네. 주관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는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견제균열을 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이미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초갑을 법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 경찰을 통해서 제압하려고 했어요. 그게 포고령에 나온 것이죠. 국회를 행위를 포고령에 써서 정치활동 금지하면 안 되는 게 헌법에 규정된 것이고 언론사에 대한 부분들을 포고령에 따라서 군이 통제하려고 그랬고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한테 얘기했던 단전단수까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초갑인 국회와 언론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다는 자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보면은 그럴싸한 것 같고 본인이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제 헌법재판관들이 들었을 때는 하나하나 자백을 하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는 어제는 실익이 하나도 없었다. 저는 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론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영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때 국회 본청 안에 계엄군이 들어왔을 당시에요. 각 언론사마다 적어도 1명 이상의 기자님들이 거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을 소화기를 뿌려서 저지할 때, 그리고 또 그 국회에서 중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탁자를 넘겨서 계엄군의 추가 진입을 막을 때, 이런 상황들을 다 언론에서 기자들이 직접 목도를 하고 촬영을 하고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분들께서 어제 저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지 생각하면은 훨씬 더 답변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그리고 장군들의 주장과도 좀 엇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저희가 좀 기다리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